죄송합니다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잔액이 부족하세요?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다른 카드라니. 저한테 무슨 카드가 있겠습니까? 고3 수험생인 제가 가진 거라곤 학생증 하나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식당 설거지를 하시다가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119가 아니라 제가 택시를 불러 모셔왔습니다. 구급차비가 아까워서였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었습니다. 입원비는 30만 원. 저희 집 통장에는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새벽 경비 근무 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청소 용역과 경비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은 10명도 안 왔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모두 술자리 친구들 뿐이었고 회사 사람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이제 어머니와 저 둘이서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집안은 더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두 사람 몫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학생,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보호자분께 연락하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라니. 저희한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카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체크카드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어머니가 이거라도 간직해라며 주신 아버지의 낡은 지갑. 그 안에 들어있던 카드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카드. 표면이 닳아서 은행 로고도 잘 안 보였습니다. 이걸 써도 되나? 돌아가신 분 카드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저 의자에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저기요. 이 카드로 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넣었습니다. 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승인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됐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아버지 카드에 손을 댔네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제가 쓰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까지 손 벌리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수납증을 들고 어머니께 걸어갔습니다. 엄마, 입원 수속 다 됐어요.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이 꼴이 돼서. 괜찮아요. 쉬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병실로 모신 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뭐하는 인간인가. 아버지를 평생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청소하는 거 봤어.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보던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앞에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요. 민우야, 여기.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야, 강민우. 너 아버지 부르시는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저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표정이 기억납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회사 다니신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 때는 일부러 아버지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저한테 서운하다고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서 돈까지 받았었네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카드. 강대수? 아버지, 죄송해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우 학생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NH은행 강남지점 박재훈 과장이라고 합니다. 은행? 무슨 일이지? 혹시 오늘 오후 3시 42분경 강대수 고객님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셨습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들켰나? 죽은 사람 카드 쓴 거 걸린 건가? 그게 괜찮습니다.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강대수 고객님께서 생전에 특별한 요청을 남기셨습니다. 특별한 요청이요? 네. 이 카드가 사용되는 순간 상속인에게 연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상속인이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생분, 혹시 내일 오전 시간 되십니까? 강남 지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대체 무슨 전화로 말씀드리기엔 복잡한 사항입니다. 직접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분증 꼭 지참해 주십시오.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속?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는 빚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장례식 비용도 어머니가 빚내서 치렀습니다. 은행에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카드, 상속, 그리고 제가 평생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았다는 죄책감. 내일 가봐야겠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검은색 가죽, 모서리가 다 닳아서 속이 비쳐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지갑을 쓰셨지 한 번도 새 지갑을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카드 칸에는 체크카드 한 장, 신분증 칸에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투명한 칸에는 사진 한 장. 제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색이 바랬지만 제 웃는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셨던 겁니다. 아버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실까봐. 저는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면 뭘 알게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고 낡은 지갑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학교 가봐야 돼요. 선생님이 부르셨대요.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공부에 지장 없게 해야지.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네, 금방 올게요. 저는 병실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아버지가 저한테 남긴 게 뭐가 있을까요? 빚 독촉장이라도 또 나온 건 아닐까요? 지하철을 내려 NH은행 강남지점을 찾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일반 창구, 2층은 VIP 고객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박재훈 과장님 찾아왔는데요.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세요. 제일 안쪽 상담실입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은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저 같은 사람이 올 일이 있나? 제일 안쪽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각진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우 학생이시죠?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재훈 과장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증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학생증을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강대수 고객님의 아드님이 확실하시네요.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시죠. 서류 상단에 적힌 글자. 특별적금 계좌 약정서. 계약자명 강대수. 가입일 2004년 11월 15일. 만기일 2024년 11월 15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04년이요? 20년 전? 네. 강대수 고객님께서 20년 전 이 특별적금에 가입하셨습니다. 특별적금이 뭔가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20년 만기 시 이자와 함께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꽤 높았죠. 박 과장은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2004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달 정확히 15일마다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15만 원.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240개월. 20년. 저는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5만 원 곱하기 240개월. 3,600만 원. 원금은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20년간 복리 이자가 붙어서 그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잔액증명서. 거기에 적힌 숫자 4,217만 8,540원. 4,200만 원. 이게 진짜예요? 네. 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20년째 되는 날이었죠.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모으셨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셨습니다. 제 학원비도 못 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도 중고로 사셨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도 꽃 한 송이 못 사드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넣으셨다고요?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돈을. 강민우 학생. 박 과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대수 고객님은 이 적금을 들 때 특별한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특별한 조건이요? 만기가 되어도 본인이 찾아가지 않겠다. 대신
본인 명의의 카드가 사용되는 순간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속인에게 연락하라. 무슨 뜻입니까? 박 과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대수 고객님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 이 돈을 절대 쓰지 않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드님이 어쩔 수 없이 본인 카드를 쓸 거라고 하셨죠. 그때가 바로 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건가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그래서 제가 결국 아버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그럼 이 돈은 처음부터 저를 위한 거였나요?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습니다. 이것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아드님께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근로계약서였습니다. 청우빌딩 서비스 청소 용역 계약서. 계약 기간 2004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 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급 120만 원. 두 번째 서류, 또 다른 근로계약서. 삼성경비 야간 경비 계약서. 계약 기간 2004년 11월 2024년 10월. 근무 시간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월급 100만 원. 세 번째 서류, 서울신문 배달 대리점 배달 계약서. 계약 기간 2004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 시간 오전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월급 60만 원.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경비. 새벽 3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신문 배달. 아버지는 하루에 3개의 일을 하셨던 겁니다. 잠은 언제 주무셨습니까? 새벽 2시에 경비 끝나고 3시에 신문 배달 나가고 5시에 끝나면 6시에 청소 출근. 수면 시간이 고작 1시간. 아니, 이동 시간 생각하면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박 과장은 다음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20년치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매달 세 곳에서 받은 급여 합계 약 280만 원.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가져다 주신 돈은 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150만 원은 이 적금에 넣으신 거군요. 네. 한 푼도 빠짐없이 20년간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급여 명세서마다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민우 초등학교 입학 축하. 2008년 7월 민우 생일. 2011년 2월 민우 중학교 입학. 2014년 3월 민우 고등학교 입학. 2024년 10월 민우 대학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메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 강대수 고객님은 매번 입금하러 오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아들 대학 등록금이라고.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드님께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이 알면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그 녀석 자존심이 세거든요. 그냥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쓰라고 숨겨놓는 거예요. 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도,
제가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못 드는 것도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였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하시고 묵묵히 돈을 모으신 겁니다. 저를 위해서 박 과장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고객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녀석입니다. 제가 죽으면 분명 자책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말해주세요. 아빠는 한 번도 힘든 줄 몰랐다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박 과장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고객님께서 아드님을 위해 20년간 모으신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강민우 학생, 박 과장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고객님은 이 돈을 모으시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하셨어요. 아드님이 이 돈으로 좋은 대학 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그러니 받으세요. 그게 고객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박 과장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 계좌를 학생 명의로 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하시겠습니까? 계좌로 옮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신분증과 도장 필요합니다. 저는 학생증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도장은 없는데요. 그럼 서명으로 하시죠.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강민우, 떨리는 손으로 쓴 제 이름이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10분 후면 학생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우 학생, 문을 나가려는데 박 과장이 불렀습니다. 고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적금을 걸은 적이 없으셨어요. 명절에도 아프실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5일에 입금하러 오셨죠. 그리고 항상 아드님 자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귀가 아플 정도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아버지,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NH은행 입금 4,217만 8,540원. 4,200만 원. 아버지의 20년. 아버지의 사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의 의미를 알아야겠어. 아버지가 어떻게 이 돈을 모으셨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그리고 그걸 안 다음에 제대로 쓰겠어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과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과장님,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들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박 과장은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력해드리죠. 박 과장이 건넨 종이 한 장.
거기에는 3곳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우빌딩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레미안 아파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85, 서울신문 배달 대리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21. 저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박 과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장소, 청우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30분, 강남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으니 높은 빌딩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20층짜리 건물. 여기서 아버지가 청소를 하셨다고?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어디 계세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청소? 지금 시간엔 안 계실 텐데. 오전 근무라서 이시면 다 퇴근했어. 그럼 관리 사무실은요? 지하 1층에 있어. 근데 무슨 일인데? 제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 해서요. 경비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강대수요.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대수? 강 기사님? 네, 아시나 봐요? 경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시다니, 나랑 같이 근무했는데, 근데 강 기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3개월 전에 경비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참 좋은 분이셨는데, 학생이 아들인가 보네. 많이 닮았어. 제가 아들입니다. 혹시 아버지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다른 분들도 불러볼게. 경비원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장님, 지하 사무실에 계세요? 강 기사님 아들분이 왔어요. 잠시 후 지하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올라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강 기사님 아들? 네, 안녕하세요.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 정말 똑같네. 강 기사님 얼굴 그대로야. 아버지 아셨어요? 아시다니. 같이 10년 넘게 일했는데. 이 과장이라고 해. 청소팀장이거든. 아버지가 여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 과장은 저를 지하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와 탁자가 있었습니다. 앉아. 차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 과장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대단하다니요? 응. 20년 가까이 여기서 일하셨는데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안 하셨어. 아파도 나오시고 명절에도 나오시고. 명절에도요? 그럼 명절 수당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싶어 하는데 강 기사님은 항상 제가 할게요라고 하셨지. 이 과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번은 물어봤어.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해서요라고 하시더라. 그때 너 중학생이었을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 이야기만 하셨어.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우리 아들 착하다. 맨날 그랬지. 어떨 때는 핸드폰으로 너 사진 보여주면서 자랑하기도 했어. 아, 근데 한 번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요? 응. 어느 날 강 기사님이 화장실에서 울고 계시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이 과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아들이 학교에서 저를 못 본 척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 작업복 입고 학교 앞에 갔는데 아들이 친구들한테 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대요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셨구나.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버지를 모른 척 했던 그날.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우셨던 겁니다. 그래도 강 기사님은 아들이 창피해할 만도 하죠. 제가 이 꼴이니까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너를 이해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더 마음 아팠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과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너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셨어. 정말 많이. 네. 그리고 이거 받아. 이 과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 기사님 사물함 열쇠야.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잠가놨거든. 내가 가져가. 사물함이요? 응. 지하 탈의실에 있어. 따라와. 저는 이 과장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탈의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에는 녹슨 사물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기 17번. 이 과장이 사물함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낡은 작업복 한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꺼내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물함 안쪽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자. 민우를 위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사물함 앞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 과장이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아니야. 너라도 알아줘서 다행이야. 강 기사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거든. 저는 작업복을 가방에 넣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장소, 레미안 아파트.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에서 내렸습니다. 10분쯤 걸으니 큰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경비하셨던 강대수 기사님 아시나요? 경비실 안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 기사? 당연히 알지. 근데 너는? 저 아들이에요.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 강 기사 아들이라고? 네. 이런. 강 기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남자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름이 뭐야? 강민우요. 민우. 아, 그 민우구나. 강 기사가 맨날 얘기하던. 아버지가 저 얘기하셨어요? 하셨어? 귀에 못이 박히게 했지. 우리 민우가 이번에 시험 잘 봤다. 우리 민우가 착하다. 맨날 그랬어. 남자는 경비실 안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앉아봐. 아버지 얘기 들으러 왔나? 네. 강 기사는 말이야. 밤 근무를 20년 가까이 했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럼 낮에는요? 낮에는 다른 데서 일했다고 했어. 청소인가 뭔가.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잤지. 한 번은 내가 이러다 몸 버리는 거 아니냐고 했어. 그랬더니 강 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괜찮아요. 아들만 잘 크면 돼요라고 하더라고. 그때 표정이 참 행복해 보였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강 기사는 다른 경비들이랑 달랐어. 뭐가요? 다들 근무 중에 딴짓하잖아. TV 보고 졸고 그러는데
강 기사는 항상 책을 봤어. 책이요? 응. 영어 문제집이었나? 수학 문제집이었나? 그런 거. 내가 왜 그거 보냐고 물었더니 아들 공부 봐주려고요라고 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하셨다고? 강 기사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 그래서 너한테 공부 가르쳐 줄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너무 미안했나 봐. 그래서 혼자 공부하신 거야. 어떨 땐 내가 순찰 돌다가 보면 강 기사가 문제집 펴놓고 끙끙거리고 있더라고. 50살 넘은 사람이 말이야. 근데 알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못 배운 걸 배우려고 한 거잖아. 그게 쉬운 일이야? 남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강 기사가 남기고 간 거야. 내가 가져가.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민우 공부 정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 공식, 영어 단어, 문법 정리. 글씨는 삐뚤삐뚤했습니다. 철자도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공부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혼자 이렇게 공부하셨던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강 기사 같은 사람은 정말 없어. 너는 좋은 아버지 두셨어. 네, 알아요. 저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소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장소, 서울신문 배달 대리점. 영등포구 당산동. 낡은 건물 1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손님? 저, 여기서 신문 배달하셨던 강대수 기사님 아시나요? 남자는 담배를 끄며 일어났습니다. 강 기사? 알지. 근데 너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 유명한 아들? 유명하다니요? 강 기사가 맨날 너 자랑했잖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우리 아들 대학 갈 거다. 귀 아프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군요. 근데 강 기사 돌아가셨다며? 안타깝더라.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20년 가까이.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비 오나 눈 오나 빠짐없이. 새벽 3시요? 그럼 신문 배달이 그 시간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뒀어. 너무 힘들다고. 근데 강 기사는 끝까지 했지. 남자는 벽에 걸린 사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사진 속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강 기사는 배달하면서도 절대 대충 안 했어. 신문을 문 앞에 정확히 놓고 비 오는 날엔 비닐로 싸서 놓고. 그런 사람 없어. 한 번은 물어봤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 뭐라고요? 제가 대충 하면 누군가는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라고 하더라. 그때 느꼈어. 아, 이 사람은 진짜 성실한 사람이구나. 남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강 기사 마지막 급여야. 돌아가시기 전 달 거. 가족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못했거든. 내가 가져가. 감사합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남자는 낡은 헬멧을 건넸습니다. 강 기사가 쓰던 거야. 버리긴 아까워서 그냥 뒀는데 내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헬멧을 받아들었습니다.
안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열심히 할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헬멧을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에는 아버지의 작업복, 공책, 헬멧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는 4,200만 원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구나. 새벽 3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 오전 6시부터 청소, 밤 10시부터 경비. 잠은 언제 주무셨습니까? 밥은 제대로 드셨습니까? 아프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두 저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대학 가는 걸 보고 싶으셔서. 지하철 안에서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너한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 공부도 못 가르쳐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맛있는 것도 못 먹여줬지.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아빠를 이해해줘. 그리고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돼줘. 그게 아빠 소원이야.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돈 제대로 쓸게요.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요. 그리고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게요. 제가 꼭요. 지하철이 병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전부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민우야, 학교 잘 다녀왔어? 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어머니는 작업복을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아버지가 일하시던 곳에 갔다 왔어요. 민우야, 너. 저는 공책도 꺼냈습니다. 헬멧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2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모으셨대요. 어머니는 통장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 아버지가 새 곳에서 일하신 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몰랐을 리가 있겠니? 매일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지.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민우가 알면 마음 아파할 거 아니야. 그냥 모르는 게 나으라고 하시면서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셨던 거예요. 민우야,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말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젊었을 때 내 아버지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니셨고 대기업의 엔지니어로 취직도 하셨지. 저는 놀라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아버지가요? 대기업 엔지니어였다고요? 그럼 월급도 많이 받으셨어. 우리 결혼하고 3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지. 신혼집도 장만하고 너도 태어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2살 때였어. 엄마가 큰 병에 걸렸어. 병이요? 응.
자궁암이었어. 3기. 당장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이었어. 보험도 안 되는 거였고, 내 아버지는 모든 걸 팔았어.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적금도 다 깼어. 그래도 돈이 모자랐어. 그래서 회사 동료들한테 빌리고, 친척들한테 빌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수술했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 엄마는 살았어. 근데 빚이 남았어. 엄청난 빚이. 얼마나요? 3천만 원. 그때는 금리도 높았고 내 아버지는 매달 이자만 갚느라 허덕였어. 그래서요? 회사를 관뒀어. 빚 갚으려면 더 많이 벌어야 했거든. 그래서 낮에는 청소하고 밤에는 경비하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야.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구나. 처음에는 1년만 하자고 했어. 빚만 갚고 다시 좋은 직장 알아보자고. 근데 1년이 2년 되고 2년이 5년 되고 왜요? 왜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너 때문이야. 저요? 내가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들었어. 유치원비, 학원비, 교복값. 내 아버지는 너한테만큼은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어 하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신 거야. 회사 다니면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내 대학 등록금까지 모으기엔 부족했거든.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고생하셨잖아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그래서 엄마가 말했어. 당신 제발 그만하고 편한 일 해요. 민우는 제가 키울게요. 근데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어. 이제 내가 고생할 차례야. 그리고 민우는 우리 아들이잖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더라.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내 아버지는 더 열심히 일하셨어. 명절도 반납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우야, 너희 아버지는 후회 안 하셨어. 단 한 번도. 오히려 이렇게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셨어. 엄마. 근데 엄마는 너무 미안했어. 엄마 때문에 내 아버지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서 엄마만 아프지 않았어도.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계셨어. 그날 학교 앞에서 내가 모른 척했던 날 말이야. 집에 오셔서 그러시더라. 민우가 날 부끄러워하네. 당연하지. 이런 아빠가 자랑스러울 리 없잖아. 그러면서 웃으시는데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아직 어렸어.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었던 거잖아. 내 아버지도 그걸 이해하셨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날 밤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러셨어. 민우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최소한 돈이라도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민우가 고생 안 하잖아.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내 아버지는 더 이상 학교 앞에 안 나타나셨어. 너 불편할까봐.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지. 아버지가요? 응. 엄마가 봤어. 한 번은 내가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건너편 골목에서 서 계시더라. 너 보면서
웃고 계셨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지켜보셨던 거예요. 민우야,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저도 알아요. 이제 알아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엄마한테 그러셨어. 나 죽고 나면 민우한테 전해줘. 아빠는 행복했다고. 민우 아빠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줘. 멋진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민우는 아빠 자랑이었다고. 아빠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많이 울어. 다 울어내.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어. 아니, 처음부터 화내신 적도 없으셨어. 그냥 너를 사랑하셨을 뿐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결심했어요. 뭘? 이 돈으로 엄마 병원비 낼게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민우야, 그러지 마. 내 아버지가 모은 돈인데.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대학 가라고 모으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번 돈으로 대학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엄마, 저 이제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힘들어도 불평 안 하고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 정말 내 아버지 닮았구나. 네. 표정도 말투도 생각하는 것도 내 아버지 그대로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 내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로 행복한 얼굴로. 민우야, 이제 알았지?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미안해하지 마. 아빠는 후회 없어. 너 키운 게 아빠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알아. 아빠도 알고 있었어.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했어도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내가 속으론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잘 살아.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 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네. 약속할게요.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볼게. 힘들 때마다 아빠 생각해. 그럼 힘이 날 거야. 네, 아버지. 사랑한다, 민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사진 속 제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사람이 될게요. 약속드릴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으로 냈습니다. 남은 돈은 3,900만 원.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으신 돈입니다.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편의점,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카페,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와 병행하기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곳에서 일하신 거에 비하면 그 생각을 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갑, 제대로 본 적이 없었지.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카드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신분증 칸도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반납했으니까요. 투명 칸에는 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다른 건 없나? 지갑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 지갑 뒷면 안감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러봤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안감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접혀진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접혀서 거의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8번을 펼쳐야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어포 용지 반 정도 크기의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2024년 10월 15일 밤이야. 내가 고3이고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지. 오늘 아빠는 은행에 다녀왔어. 마지막 적금을 넣고 왔지.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넣었던 그 돈 말이야. 박 과장님한테 부탁했어. 제가 죽으면 제 아들이 제 카드를 쓸 거예요. 그때 연락 좀 해주세요라고. 박 과장님이 물었어. 어떻게 그걸 확신하세요? 아빠는 웃으면서 대답했지. 제 아들을 아니까요. 그 녀석은 절대 제 카드를 안 쓰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위급하면 그땐 어쩔 수 없이 쓰겠죠. 그게 바로 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민우야, 아빠가 맞았지?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거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았어야 했는데 너랑 엄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근데 민우야, 아빠는 후회 안 해. 아빠가 살아온 지난 20년이 힘들었냐고 물으면 솔직히 힘들었어. 몸도 아팠고 잠도 부족했고 많이 외로웠어. 근데 행복했어. 진짜로. 왜냐고? 너 때문이야. 아빠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했어. 오늘도 민우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청소하면서도 경비 서면서도 신문 배달하면서도 항상 너를 생각했어. 민우가 지금쯤 학교 갔겠지. 민우가 밥은 잘 먹었을까? 민우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아빠한테는 힘이 됐어. 민우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내가 아빠를 부끄러워한다는 거. 학교 앞에서 모른 척했던 그날도 알고 있었어.
친구들한테 아빠 직업 숨긴 것도 알고 있었어. 아빠 때문에 놀림받을까봐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괜찮아. 아빠는 화낸 적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미안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아빠, 멋진 차 몰고 다니는 아빠, 비싼 옷 입은 아빠. 그런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근데 민우야, 아빠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는 착한 아이야. 아빠가 힘들 때마다 어깨를 주물러줬잖아. 엄마가 아플 때마다 걱정했잖아. 너는 똑똑한 아이야. 아빠가 못 가르쳐줘도 혼자 열심히 공부했잖아. 너는 강한 아이야. 힘든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랐잖아. 그런 내가 아빠한테는 최고의 자랑이었어. 아빠가 2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너야. 우리 민우 대학 보내야지. 우리 민우 좋은 직장 다니게 해줘야지. 우리 민우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그 생각들이 아빠를 살게 만들었어. 민우야, 이 돈 받아줘. 아빠가 20년 동안 모은 돈이야. 한 푼 한 푼이 다 너를 생각하며 모은 거야. 이 돈으로 대학 가고 좋은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그리고 하나 더. 너무 자책하지 마.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것, 모른 척했던 것 다 괜찮아. 아빠는 이해해. 너는 아직 어렸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었던 거잖아. 당연한 거야. 아빠는 한 번도 너한테 화낸 적 없어.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한테 화내지 마. 대신 잘 살아줘. 아빠가 못 이룬 꿈들을 내가 이뤄줘. 아빠가 못 가본 곳들을 내가 가봐줘. 아빠가 못 해본 것들을 내가 해봐줘. 그게 아빠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엄마 잘 챙겨줘. 엄마는 강해 보여도 약한 사람이야. 아빠 없으면 많이 외로워하실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줘. 내가 힘이 되어줘. 민우야, 마지막으로.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를 안았을 때 아빠는 울었어. 이 작은 생명을 내가 지켜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 그리고 그때 다짐했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자. 아빠는 그 다짐을 지켰어. 후회 없어. 내가 행복하게 자란 걸 보는 게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 민우야, 아빠는 간다. 근데 걱정하지 마.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힘들 때 아빠를 생각해. 그럼 힘이 날 거야. 내가 기쁠 때 아빠를 떠올려줘. 아빠도 함께 기뻐할게. 사랑한다, 민우야.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아빠는 내 아빠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고맙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제 자랑이에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 민우야, 잘 살아라. 네, 아버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살게요. 약속드릴게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숨겨진 칸에 아버지가 넣어두셨던 그 자리에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계세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저 별이 아버지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나의 계획. 첫 번째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벌기. 두 번째 아버지 돈은 대학 등록금으로만 쓰기. 세 번째 대학 가서 장학금 받기. 네 번째 졸업 후 좋은 직장 구하기. 다섯 번째 어머니 편하게 해드리기. 여섯 번째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기. 일곱 번째 절대 포기하지 않기. 여덟 번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하기. 저는 계획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아버지가 20년을 버티셨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우야, 아직 안 자? 네, 엄마. 어머니는 제 책상을 보셨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갑 보고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거 찾았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정말. 엄마, 저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가 바라신 대로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래. 너는 잘할 거야. 내 아버지 아들이니까. 네. 그리고 민우야. 네. 엄마도 열심히 살게. 너랑 함께. 네, 엄마. 같이 힘내요. 둘이서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날 밤 저는 편지를 베고 잤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편지 받았지? 네, 아버지. 이제 알았지?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네.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아빠가 고마워. 아빠 아들이 돼줘서. 아버지. 이제 잘 살아. 아빠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네, 아버지. 열심히 살게요. 사랑한다, 민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그리고 주말에는 전단지 돌리기까지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생활비로 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 등록금은 아버지 돈 안 쓰고도 낼 수 있어.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해서 모으신 돈, 최대한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수학 72점, 영어 68점, 국어 75점, 모두 평소보다 20점 이상 떨어진 점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무슨 일이야? 너 항상 90점 이상 받았잖아. 죄송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한다며? 그것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우야, 너 대학 가고 싶잖아. 이러다가 원하는 대학 못 가면 어떡하게. 아르바이트 좀 줄여.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더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공부하니까 잠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 중에 책상에 엎드려서 잠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깨웠습니다. 강민우, 수업 시간에 자면 어떡해? 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친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민우야. 너 요즘 왜 그래? 맨날 졸고. 미안. 요즘 좀 피곤해서. 아르바이트 때문이지? 너 몸 망가지겠다. 괜찮아. 괜찮긴. 얼굴 봐. 다크서클 장난 아니야.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음료수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왔습니다. 2,000원입니다. 남자가 카드를 내밀다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학생 혹시 강민우? 네. 저를 어떻게 해? 나 기억 안 나? 박재훈이야. 은행 과장. 순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적금 담당자셨던 분. 아, 과장님. 그래. 근데 여기서 뭐해? 아르바이트야? 네. 박 과장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박 과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나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너 지금 아버지 돈 안 쓰려고 이러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박 과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그 돈 모은 이유가 뭔지 알아? 저요. 그래. 너야. 내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모은 거야. 근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몸 망가뜨리면서 아르바이트하고 학교에서 졸고 성적 떨어지고 이게 내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귀하게 여기는 건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면 안 돼. 내 아버지가 제일 슬퍼하실 거야. 하지만 너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으니까. 박 과장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셨어.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게 전부야.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용서가 안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 아버지가 보면 어떨 것 같아?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면 슬퍼하실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었어. 근데 너는 지금 스스로를 벌하고 있잖아. 그게 정말 아버지를 위한 거야? 박 과장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우야, 아버지의 돈을 쓰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걸 거부하지 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과장님, 저는 울어도 돼. 다 괜찮아. 저는 계산대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박 과장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왔어? 밥 먹어. 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박 과장님 만났어요. 박 과장님? 은행분? 네. 편의점에 오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저한테 아버지 돈 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민우야, 너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네. 너는 정말 내 아버지 닮았구나. 네.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항상 자기 자신한테 가혹했어.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해. 맨날 그랬지. 근데 알아? 그게 때론 독이 돼.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면 망가져.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우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엄마 챙기고 정말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고? 알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너는 그때 중학생이었어. 아직 어렸어. 내 아버지도 그 나이 때는 자기 부모님 부끄러워했어.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창피했대. 근데 어른 되고 나서 후회했대.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하셨던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 돈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내 아버지는 너를 위해 그 돈을 모으셨어.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아. 하지만, 민우야. 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 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실 거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게 전부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자책해.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고맙게 받아. 그게 진짜 효도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못난 아들이에요. 아니야. 너는 최고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의 자랑이었어.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맨날 그러셨어. 우리 민우는 정말 착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으로 갔습니다. NH은행 강남지점. 박 과장을 찾아갔습니다. 과장님, 민우야, 왜 학교 안 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돈 쓰려고요. 박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쓰고 싶은데. 박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가 원하신 건 딱 하나야. 뭔가요? 내가 행복한 거.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써. 대학 등록금이든 책이든 뭐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우야. 네. 내 아버지는 내가 자책하는 거 원하지 않으셨어. 대신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가서 열심히 살아. 그게 최고의 효도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천만에. 힘내.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아버지를 위한 거였네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당당하게 살게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 고맙게 받을게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처럼. 잘했어, 민우야.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아르바이트 줄일게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하려고요. 선생님은 웃으셨습니다. 다행이다.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선생님이 믿어. 감사합니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 모습.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만 하기로 줄였습니다. 평일에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성적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 94점, 영어 91점, 국어 93점. 담임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민우야, 이렇게 하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어. 계속 힘내. 네, 선생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한테 제대로 보답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게 뭘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민우야, 잠깐 와봐.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물건들이야. 정리하다가 찾았어.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이건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나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기예요? 응. 내 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한번 읽어봐.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4년 11월 15일. 아버지가 적금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다녀왔다. 20년 적금을 들었다. 매달 15만 원씩.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해야 한다. 민우를 위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3월 2일. 오늘 민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사진을 찍었다.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닐 거다. 힘들 때마다 볼 수 있게. 또 넘겼습니다. 2008년 7월 20일. 오늘 민우 생일이었다. 케이크를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다. 대신 혜진이가 만들어줬다. 민우가 좋아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11년 10월 3일. 오늘 학교 앞에서 민우를 봤다.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는데 민우가 나를 못 본 척했다. 친구들이 있어서 그랬을 거야. 괜찮다. 이해한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속상하긴 했다. 집에 와서 울었다. 혜진이한테 들키지 않게. 근데 괜찮다. 민우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부끄러워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멋진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다음 페이지. 2014년 5월 12일. 요즘 몸이 안 좋다.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못 가고 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내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하셨어. 돈 아까우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신 거야.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신 걸 알면서도 저 때문에 병원도 안 가셨던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8년 9월 8일. 오늘 민우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벌써 이렇게 컸다. 시간이 참 빠르다. 이제 2년 반만 더 버티면 된다. 그럼 적금이 만기가 돼. 민우가 대학 갈 수 있어. 요즘은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다.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 근데 괜찮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아버지. 2020년 3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다. 일거리가 줄었다. 적금 넣기가 빠듯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16년을 넣었는데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민우를 위해서. 오늘 민우가 나한테 말했다. 아빠 힘들면 쉬세요. 고마운 녀석? 근데 쉴 수 없어. 쉬면 돈을 못 벌잖아. 2022년 11월 20일. 어젯밤 경비 근무 중에 쓰러질 뻔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5분 정도 주저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하지만 2년만 더 버티면 적금이 만기다. 그때까지는 버텨야 해. 민우야, 아빠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좋은 선물 줄게.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프신 걸 알면서도 응, 알고 계셨어. 근데 병원 안 가셨어. 너 때문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제가 더 착하게 굴었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는 너 때문에 무리하신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야. 그게 다른 거야.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야. 너 때문이면 내 잘못이지. 근데 사랑해서면 아버지의 선택이야.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내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어. 단 한 번도. 오히려 행복해 하셨어. 너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어머니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셨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적금이 만기다. 20년. 정말 길었다. 하지만 후회 없다. 이 돈으로 민우가 대학 가고 좋은 공부하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 생각만 해도 기쁘다. 요즘 가슴 통증이 심하다.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다. 근데 괜찮다. 적금은 만기됐으니까. 이제 민우한테 줄 수 있으니까. 민우야, 아빠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키우는 게 아빠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고맙다. 아빠 아들이 돼줘서. 사랑한다, 민우야. 정말 정말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에 다시 가볼래요. 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제대로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봐.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청우빌딩으로 갔습니다. 경비실로 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경비원이 계셨습니다. 또 왔습니다. 아, 강 기사 아들. 왜 또 왔어?
아버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서요. 경비원은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앉아. 뭐가 궁금한데?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실 때 어떠셨어요? 정말로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네. 강 기사는 말이야.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네. 가끔 실수도 하셨고 피곤해서 일을 대충 할 때도 있었어. 근데 알아? 그게 당연한 거야. 하루에 3곳에서 일하셨는데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근데 강 기사가 대단했던 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다음 날이면 또 나타나셨어. 그게 20년 동안이야. 한 번은 물어봤어.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요? 아들 얼굴 생각하면 돼요라고 하시더라. 아들이 웃는 얼굴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민우야. 조건 없는 사랑.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감사합니다. 저는 청우 빌딩을 나왔습니다. 다음 장소 레미안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비실에 계셨던 그분을 찾았습니다. 저 또 왔습니다. 민우야, 또 왔네. 네. 아버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서요. 뭐가 더 궁금한데?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셨을까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남자는 웃었습니다. 행복하셨을까? 당연히 행복하셨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강 기사 얼굴 봤거든. 힘들어도 항상 웃으셨어. 특히 너 얘기 때. 한 번은 내가 물었어. 힘들지 않으냐고. 그랬더니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라고 하시더라. 행복하다고요? 응. 제 아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행복이에요라고 하셨어.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야, 너한테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 저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알아. 네. 강 기사한테 들었거든. 근데 알아? 강 기사는 그것도 이해하셨어. 아들이 그럴 만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마지막 장소, 서울신문 배달 대리점에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셨습니다. 또 왔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서요. 뭔데?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후회하신 적 있었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단 한 번도. 정말요? 그럼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셨어. 제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서요라고 하시면서 강 기사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나. 제 아들이 대학 가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라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야. 네. 너 대학 갈 거지? 네. 그럼 잘 가. 그게 내 아버지 꿈이니까.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 그게 내 아버지한테 보답하는 거야. 네.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뭘까? 4천만 원? 아니야.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야. 사랑이야.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게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야. 지하철역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뭔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약속드릴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왔어? 밥 먹자. 네, 엄마.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아버지가 바라셨던 삶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1월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2시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언덕 중턱, 햇살이 잘 드는 자리, 강대수,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붙었어요. 서울대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곳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모아주신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책도 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제 이름 여기 있어요. 강민우. 아버지 아들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새가 지저귀었습니다. 아버지, 근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돈 다 안 썼어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등록금으로 400만 원만 쓸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벌게요. 왜냐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나중에 쓸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쓸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제 아이한테도 전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래, 잘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요. 저는 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지갑에 숨겨두셨던 그 편지. 이 편지요.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힘들 때마다 읽을 거예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산소에서 1시간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우야, 어디야? 아버지, 산소 다녀오는 길이에요. 그래. 저녁 먹고 와. 네,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박재훈 과장님이었습니다. 민우야, 합격 축하해. 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잘 살아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버지가 주신 사랑,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엄마, 이게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 합격 축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 붙었는데 축하는 해야지. 어머니의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근데 괜찮아.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야. 하늘에서.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커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이제 잘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알아. 엄마 믿어.
둘이서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소원 빌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살게요. 엄마 잘 모시고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촛불을 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트를 펴고 적었습니다. 나의 대학생활 계획. 장학금 받기 성적 상위 10% 유지. 아르바이트 주말에만 학업에 지장 없게. 봉사활동 한 달에 한 번. 어려운 사람 돕기. 운동 건강 챙기기 아버지처럼 아프지 않기. 어머니 매일 전화하기. 한 달에 2번 집에 가기. 진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 만들기. 결혼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기. 아이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키우기. 계획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해내셨던 것처럼. 며칠 후 저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공부하기도 좋았습니다. 첫 출근 날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학생, 대학생이야? 아니요, 아직 고3이에요. 대학은 내년에 가요. 오, 어디 붙었는데? 서울대 경영학과요. 대단한데? 그럼 공부 잘하겠네. 그냥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 몰랐어. 괜찮아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사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할 차례예요. 관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은 마음 가졌구나. 잘 될 거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도왔습니다. 조용한 일이었습니다. 책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일하셨구나. 청소하고 경비 서고 신문 배달하고 저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데도 가끔 힘든데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학생, 이 책 어디 있어? 어떤 책 찾으세요? 아버지라는 책인데 저는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 김정현 작가님의 아버지요? 잠시만요. 책을 찾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을 받아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이 책 아주 좋아. 읽어봤어? 아니요, 아직. 한번 읽어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너도 아버지 있잖아. 네. 할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저는 같은 책을 한 권 더 꺼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읽어봤습니다. 책 내용은 한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책 속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묵묵히 희생하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비슷한가 봐.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할 거야. 사랑으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2026년 3월 대학 입학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버지, 저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른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우야, 준비됐어? 네, 엄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울어요, 엄마? 너, 내 아버지 닮았다. 네. 젊었을 때 내 아버지랑 똑같아. 정장 입은 모습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입학식? 응. 아버지 대신 엄마가 가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가셔야 해요. 엄마도 고생하셨잖아요. 민우야, 같이 가요. 우리 함께 가요. 어머니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캠퍼스는 넓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가 서울대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네, 엄마. 내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입학식장으로 갔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일원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식이 끝났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우야, 우리도 찍자. 네, 엄마. 둘이서 서울대 정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내 아버지 산소에 가져다 드리자. 네, 좋아요.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숨겨진 칸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민우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빠가 못 이룬 꿈들을 내가 이뤄줘. 네, 이룰게요. 잘 살아라. 네, 잘 살게요. 편지를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대학 입학 축하한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아빠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아버지, 민우야, 이제 아빠는 간다. 네, 어디요? 아빠는 할 일을 다 했어. 너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이제 아빠는 편히 쉴 거야. 아버지, 가지 마세요. 괜찮아.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마음속에.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빠 소원이야. 네. 약속할게요. 사랑한다, 민우야.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해 보이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좋은 아침, 민우야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아버지의 아들로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36년. 저는 30살이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준서. 아버지의 서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느끼셨던 마음이구나.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동시에 느껴지는 벅찬 행복.
저는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너희 할아버지처럼. 아들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준서야,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아빠를 위해 평생을 사셨지. 아빠도 그렇게 할 거야. 너를 위해서. 그게 아버지가 되는 거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아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당신 벌써부터 아버지 다 됐네요. 당연하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아버지, 저 왔어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이에요. 준서예요. 아버지 손자예요. 아들을 아버지 비석 앞에 안았습니다. 준서야, 인사해. 여기 계신 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아들이 옹알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아들도 낳았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정말로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 아이를 아버지처럼 키울 거예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저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준서 데리고요.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잘 살아라, 민우야. 사랑한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들을 안고, 미래를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